강의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유상가 보다가 노래 듣고 그리고 석경을 막대 짚고 단발령 높은 고개를 지나 금강산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연출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단발령이 가장 높은 것 같아요. 거기서는 발해육신 군자들아 금강산 구경 가자스라 표현 역시 유학자나 선비의 품위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유상가는 일반 평민으로서는 도저히 여유가 없을 뿐더러 그러한 문장력 또한 학식이 있는 승유자가 가능할 것이라고. 그런데 이 유상가를 보니까 그냥 이 잡동산이구만요. 잡동산이. 잡동산이를 모아가지고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쓰려면 뭐 들라고 써. 자, 그 다음에 79. 175세 중에서 79라는 얘기죠. 운리, 구름 속에 재성. 운리, 재성. 이것도 이제 이 황제 제자잖아요. 지금 이게. 구름 속에 그 황제의 성은 쌍봉궐이더라 이런 말이에요. 쌍봉궐. 쌍으로 봉황의 세워진 그 궁궐이더라. 골자가 금방 나왔죠. 끝? 몇 번을 끝을 내야지 나오냐 이게. 쌍봉궐이야. 봉황이 쫙. 그 임금을 나타내는 게 우리가 봉황이에요. 이렇게 봉황 쫙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금 유생이 쓴 거라는 증거죠. 구름 속에. 그 다음에 인왕산 나와요. 경허선사는 인왕산의 인자도 몰라요. 왜? 경성 땅을 밟는 게 나의 마지막, 밟지 않는 것이 죽는 날까지 내 소원이라 해가지고 인왕산 꼴 보기 싫어? 인왕산 꼴 보기 싫어. 인왕산의 춘색이라 쌍봉궐에 이게 딱 지금 조선왕조 거기 지금 우리 궁궐 있잖아요. 경복궁. 그 인왕산을 이렇게 뒤에 받치고 있는 그거를 지금 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구름 속의 재성, 쌍봉궐의 인왕산의 춘색이라. 그 다음에 설악산, 오대산 다 나오죠. 그러니까 설악산, 오대산이니까 그 높이 금강산을 올라가지 못했고 그냥 바라만 본 거예요. 그 머디에서. 그 마의 태자가 머리를 깎았다는 단발령에서. 설악, 오대, 제명산은 설악산, 오대산 나오면은 이거 이 강원도지 뭐 초자요 밑에. 남방으로 드러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뭐죠? 설악산과 오대산 이 명산들은 남쪽으로 전부 다 이렇게 드러내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스물은 짜죠. 숨어서 드러내고 있더라 하고 위의 제79편 역시 쌍봉골과 인왕산의 춘색이라는 표현을 하봐 이 작자가 펴서라침을 할 수 있고 임금을 사모하는 사모곡으로 임금한테 보여주려고 썼구만 그리야.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경어의 유작임을 드러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다음 제 157편은 175편 중에서 57편에는 이번에는 이제 숙종대왕 유전으로 동해무에 도달하여 장림소선 삼천에서 장관이라. 앞에 하나 빼먹었어? 빼먹었네. 보배로운 숙종대왕이 쓰던 보배로운 먹과 벼루가 천만년의 유전이라고 말하고 있으니 이 작자는 관료나 선비로 보이고 임금에 대한 충성과 숙종대왕 그 벼루하고 먹있죠. 그래서 철저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동해무의 장림 솔밭, 동해에 아주 그 길게 들어진 솔밭이 있죠. 동해 안에 가면 많죠. 동해신의 화상을 둘러싼 용이 참천하여 장관인 장소라고 묘사하고 있는 것으로 봐 역시 또 유패를 숭상하는 유학자의 모습을 드러내 보이고 있다. 이런 말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동해묘라는 것은 사당묘자겠죠. 사당을 가가지고 이제 참배를 하니까 거기에 장관 막 솔잎 그 솔밭이겠죠. 거기에 그 용이 이렇게 있는데 아주 장관이더라라고 하는 것을 보아 사당을 들린 것을 보면은 유학자더라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111이수에 아까 그거다 하면 그죠? 청천유일 레기시는 이적선의 글구로다. 이것도 마찬가지. 청천유일 레기시가
이적선에다 긁히고 명춘 다시 언약하고 밝은 봄날을 다시 언약하고 한양성중 돌아오니 나 더 돌아가니 봄에 그 나들이를 갔군요. 그래가지고 내년에 다시 그 봄을 기약하고 한양성중에 돌아왔답니다. 이것만 봐도 또 탈락이야? 그만하고 싶은데, 그치? 그래서 다음 이 시의 마무리 부분을 위작을 입증하는 근거로 하여 다시 한번 해보긴 해보고 이 시의 이작을 결론 내리고자 한다. 이게 뗐어요. 이게 지금 미친년 날뛰듯이 덜렁덜렁 하잖아요. 아까 그것도 다 빼먹었다 그랬잖아요. 그게 아니고 너무 많아서 이게 별 의미도 없는데 퍼담기 싫어가지고 그냥 이실직고 하면 쓰잘데기 없는 놈의 유학자 시를 우리가 이게 읽기가 되게 힘들어요. 우리 같은 놈은 이게 그냥 매 선에 찌들찌들해가지고 뭐 쓰잘데기 없는 얘기 딱 걸려들으면 벌써 딱 거부하잖아요. 그래서 솔직히 이거 풀 때 내가 그냥 듬성듬성 막 잘랐어요. 나도 몰라. 그냥 퍼오기 싫어. 쓰잘데기 없는 얘기를 보다가 자꾸 하고 있어. 벌써 지금 마무리한다 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증거 2개 됐는데 3, 4개 다 없애버리고 그냥 끄트머리 이거 조금 하다가 끝내야지. 뭘 보달라고 이거 자꾸 써. 그래 안 그래? 응, 잘했어. 그래서 이게 그거야. 이 시의 마무리 부분을 위증을 입증하는 근거로 하여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이 시의 이작을 결론 내리고자 나오냐? 잘했어. 175수까지인데 172수까지 왔으면 됐지. 뭘 어쩌라고. 그래서 빼먹었어요. 그런 줄 아시고 별 의미도 없어. 그래서 이 시는 결국 제172편으로 이적선의 글귀로 마무리하고 있는 이 작자는 유자로 보이며 명춘 다시 언약하고 이런 내년에 또 온대야 이놈. 한양정중 돌아오니 오냐? 임금님한테 자랑하려고 또 오겠지 하는 말은 절대 한양성을 다시 돌아오지 않고 밟기조차 경성 땅을 안 밟는 것이 원이라고 한 우리 경허선사는 너무너무 이 적용 어긋나죠. 이 시에서 결코 경허 진작이 아니라는 중요한 단서를 보이고 있다 이런 얘기요. 여기도 보이고 있다고 본다 이렇게 쓰는 이유는 어떤 놈이 또 시비 붙을까봐 이게 맨날 그렇게 보이고 있다. 제 성격에는 딱 보이고 있다야. 그 다음에 3번에 경허의 행적과 불일치 아까 봤죠? 경허의 행적이 아니라는 근거는 아까 많이 했는데 왜냐 뭐 묘당에 들리고 무엇이었죠. 경허의 행적과 맞지 않는 부분이 많이 드러나고 있다는 점에서 금강산유상과 경허의 진작이 아닌 입작이라는 것을 바라볼 수 있다고 했을 것이다. 또한 이제 4편에서 4편 아까 4편 했었었지 우리가. 아까 무슨 뭐 했었지? 중국에 무슨 아까 주모광. 주모광이 뭔 말? 팔준마. 주모광이 팔준마를 가지고 주나라랑 초나라랑 뭐 다 쳐가지고 천하를 평정하고 또 향주 가성으로 돌았다. 천하를 돌았다라고 해갖고 최후 강남 2, 3월에 귀경하고 보다. 이것도 내내 뭔 얘기예요. 이것도 유관 얘기죠. 또 최후 강남 2, 3월에 구경하고 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경허선사는 2, 3월에 간 게 아니고 언제 갔죠? 아까 말했잖아요. 9월, 10월이라고 해야 된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2, 3월은 탈락이라니까 또. 그래서 경허와 금강산 구경을 떠난 것은 금강산 유람을 떠난 것은 월정사에서 5월부터 8월 사이는 대방강으로 하원경을 마쳤으니까 그 이후 9월에서 10월에 했죠. 근데 2, 3월에 했잖아요. 강남에 가면은 2, 3월에는 엄청 멋있나 보죠. 마지막으로. 그리고 경허는 강남으로 떠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용은 경허는 거리가 멀다고 알았었죠. 경허가 지금 강남으로 간 게 아니에요. 강북으로 갔죠. 강북. 강북도 아니야. 미안. 삼수갑산 갔죠. 제6편에서도 역시 유작의 근거는 여실하게 드러난다고 했는데 1, 2, 3, 4, 5, 6 다 드러났는데 뭘 어쩌라고. 175, 177, 178, 179 다 했죠. 아까 맨 마지막에 175까지 다 했어요. 준3월에 금강 구경하러 가자는 부분에서도 언급한 바 있고 그 다음에 6번에 면전일보 나서면 문전일보 나서면 문 앞에 한 보만 나서도 천리강산 지척이에요. 천리강산이 눈앞에 딱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가 뭐야 일란풍화 날씨는 따뜻하고 바람은 온화하고 춘삼월에 딱 나오잖아요. 탈락도 춘삼월에 금강
1년 불경 춘3월에 금강 구경하러 가자. 아까도 구경하러 간다가 나왔었죠. 그래서 이 6번은 경어행적이 아니라는 근거가 있어 춘3월에 간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리고 말은 금강구경인데 금강산은 뭐 가보지도 못하고 멀리 들여다보기만 했죠. 어디? 단발령에서. 그죠? 그래서 여기는 춘3월이 아니라 초가을로 경어선사는 이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춘3월은 무리가 있는 거죠. 춘3월이면 어디요? 아직 그냥 월정사에도 도착하지 않을 때죠. 이 역시 경어의 진작이 아닌 위작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언제 끝나? 그 다음에 또 22편도 했네요. 22편 한 그릇 밥 다 먹고 이게 한문과 한글을 많이 썼어요. 여기다가 이 사람 내가 한 그릇 밥 다 먹고 다 먹고 나서 이런 얘기죠. 여창 한등 여행의 창가에서 우리가 창가에 두면은 한등 누웠더니 아주 한등이라는 건 뭐죠? 이 한자가 들으면 가난하다는 얘기야. 외등불 하나 아주 초라한 외등불 하나를 켜고 여행의 창가에서 누웠더니 그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침묵이 또 나오네요. 침묵 편시 춘몽 중에 그러니까 침묵을 펴고 누르는다는 얘기는 거의 잠잔다는 얘기죠. 잠을 자는데 이제 춘몽 봄이 지금 하니까 춘몽 중에 망세 천지 망세 세상을 다 잊어버리고 만세 간지네 만세 간지지 이게 만세 간지 갑자로다. 간지로서 따지면 지금 갑자 일인지 갑자 시간이니까 갑자 신지 갑자신가 보다. 왜냐면은 그 잠자는 시간을 지금 알려주고 있죠. 갑자월적 병인정묘 갑자시인가 봐요 이게. 그럼 갑자시는 몇 시요? 뭔 소리야? 자시는 11시에서 1시인데 밤이네 그럼. 갑자로다. 망세 간지 갑자로다. 이 갑자는 갑자년인지 갑자신지 나도 몰라. 제21편 역시도 춘심을 도래하는 부분으로 춘몽의 단어에서 경어의 여행은 뭐야? 가을이잖아요. 가을. 9월에서 10월이니까. 근데 여기는 맨 춘몽 얘기만 하고 있죠. 가을이라는 것은 이미 주제한 바 있어 이 편 역시 유작이로 말했을 때. 또한 여기서 만세 강지 갑자로다. 근데 갑자년은 1924년으로 이것은 연으로 봤구나. 제가 할 때는요. 그럼 갑자년이 1924년이래요. 아까 걔는 1914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20년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경어의 유적을 뒷받침해주고 있다는 걸 알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 갑자년인지 갑자신지 하여튼 1914년이요. 경어선사는 1904년이고 처음에 아까 할 때 그죠? 그래서 유점사의 내력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1914년 이야기였고 여기서는 또 갑자라고 하니까 간지가 그러면 24년인데 꿈을 꾸니까 24년이라 소리야. 뭐야 이게. 망세간지 몰라 알아서 별로 안 중요해. 자 다음은 금강산 유산가의 중국 지명과 혼동에 의한 근거. 이 금강산 유산가가 그냥 중국 지명이 많이 나와요. 중국의 지명과 혼동을 가져오는 금강산 유산가의 중국 지명에 대한 오류를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제50편 50편은 한산시를 언급하고 한산사를 언급하고 있는데 한산과 습득이 아니고 한산사 전리름 중국 장수성 소주성 서쪽 3.5km 지점에 풍교진에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도 찾아봤나 보죠. 다. 그래서 사지에 의하면 양천갑년 502년에서 519년 창건으로 묘리 보명원탑이라고 했다는 기록이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아 중국에 있는 사찰이 분명한데 이러한 현상은 이 시 전반에 흐르는 것으로 보아 각기 다른 두 작품을 혼합해서 만든 위작이 그러니까 이 남의 거를 끌어다가 이렇게 혼합해 갖고 그 자기 것인 것 마냥 이렇게 만드는 게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어디 중국에 있는 한산사를 끌어다가
이 사람이 썼나 봐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현상은 아마도 경어의 작품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서로 다른 두 시가 혹은 세 수가 시가 혼잡되어 경어지 편찬 과정에서 임으로 재편집되었거나 처음부터 어떤 작가가 의도적으로 작품의 격을 높인다는 사대적인 정서로 중국의 지명을 계속적으로 중간중간에 삽입하고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경어의 작품이라고 생각하고 이걸 했다면 누군가가 이거를 자꾸 경어의 작품 속에 이렇게 좀 격을 높이려고 중국 작품을 끌어왔거나 아니면 진짜 어떤 작자가 의도적으로 자기가 작품의 격을 높이기 위해서 썼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얘기죠. 근데 지금 경어작품이 아니라는 것은 이제 굳이 경어작품이라고 한다면인데 절대 경어작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짜야. 그래서 이 작자가 중국 거를 끌어다가 같이 합겨가지고 이렇게 썼다는 얘기죠. 그리하여 자신의 중국적 안목으로 드러내려는 현학적인 고의성. 현학적이라는 게 뭐죠? 잘난 체 하는 거죠. 온갖 잘난 체 하는 거 현학적이잖아요. 고의성을 가지고 작품을 한번 가본 경험이 있거나 이걸로 여러 번 해봤다 이런 말이야. 이 유생놈들이 뭐 작품을 드러내려고 여기저기 짜집기, 이거 우리가 짜집기라고 하잖아. 여기저기 끌어다가 현학적인 거, 지가 이걸 많이 안다는 뜻으로 그런 경험이 있는 놈이거나 또는 가보지도 않았는데 작자 자신이 중국에 대해서 중국 부분을 의도적으로 아는 것 마냥 창작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말. 왜? 중국 지명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중국의 지명이 거론되고 있는 여러 수의 시들을 제31편부터 차례대로 하기 싫은데 이제 그만하고 싶은데 살펴보기로 한다 이 말. 31편부터 계속 나오나 보죠. 아이씨, 천태산, 벌써 천태산이 나오잖아요. 천태사교 있죠. 천태종. 여기다 중국이야.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천태산의 나반존자, 무슨 나반존자 같은 소리. 천태산의 나반존자. 천태산의 나반존자가 뭐 거기만 있겠습니까? 천태산에도 있고 뭐 우리가 있잖아 나반존자 나반기도 하죠. 나한기도라고도 하고. 그래서 대준용화, 천태산의 나반존자가 대준용화 기다리는, 이것도 뭔 소리야? 대준용화, 용화세계를 기다린대요. 이거 엉터리야? 아니, 나반존자가 어떻게 용화세계를 기다리나? 용화세계는 누구죠? 미륵이죠. 미륵이 56억 7천만 년 후에 용화세계로 내려온다 그랬잖아요. 어디서? 도솔천에서 내려온다는데 갑자기 나반존자가 왜 나오느냐 이런 말이야. 또 천태산은 또 왜 나오고. 이 인간이 미쳤나 봐. 확 이런 짓을 하면 안 되죠.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경어선사를 엄청 많이 욕먹이고 있어요. 절대로 이건 경어선사께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미쳤나 봐요. 천태산도 불교 얘기, 나반존자도 불교 얘기. 나반존자가 갑자기 용화세계는 왜 기다리느냐고. 용화세계는 미륵. 그래서 여기가 이상한 말을 하고 있고요. 3층 철조. 이것도 웃겨요. 3층 층층이로 쌓여있는 철로 만든 가지를 휘어잡고, 이 사람이 뻥이 좀 심한 것 같구만요. 그렇죠? 그리고 이 유생들이 뭔가 한문에다가 이렇게 이 조작을, 경어선사는 이런 게 전혀 없어요. 망군대, 망군대 있죠. 망군대. 천태산의 망군대. 한번 망군대 쳐볼까? 이 천태산은 중국에 있는 거고, 혹시 망군대는 또 우리나라에 있나? 망군. 배고파. 이때. 망군대라는 데가 있네요. 내금강에 있는 산 이름을 망군대라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천태산은 중국 지명이고 망군대는 우리 거고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것도 내내 마을태자네요. 그러니까 이 유생이 그 마예태자를 좋아했나 봐요. 여기 마예태자가 신라를 부흥시키려고 여기다가 망군대를 설치했다고 합니다. 오마이갓. 그러니까 본령은 영원둥에 두고 군사를 여기다 놔가지고 그 망군대라 해가지고 망군대에서 늘 거기를 내려다봤대요. 오마이갓 뜨네. 이야 대단하다.
만군대에서 전망을 감식해야했다는 데서 비롯된 지명이 만군대래요. 여기 이 만군대도 역시 또 누구랑 관계 있어요? 마이태자랑 관계 있구만. 오마이. 다음 제31편은 천태산의 참승철조 휘어잡고 만군대를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에 천태산 역시 중국에도 있는 산으로 역시 지명이 중국과 중복되는 관계로 많은 혼란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죠. 그리고 이 만군대도 내내 마이태자가 한 거라 아까 어디 단발령도 마이태자, 만군대도 마이태자. 그러니까 이분이 마이태자의 어떤 그거를 좀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이에요. 황금대자. 이것도 뭐야? 이것도 제망이 있나? 이 저자는 지저시 할 때 저자인데 만군대자, 황금대자. 저 현판은 현판을 말하는구나 지금. 그래도 무시. 여기서는 이제 순전히 이 저자는 내가 좋아하는 지저시계의 그 이것이라는 땡땡이 아니고 여기서 그냥 이 저자예요. 그냥 가리키는 대명사로 쓴 거죠. 저 현판, 황금으로 쓴 저 현판은 한산사를 원할소인가? 또 이 한산사를 또 나와요. 한산사는 아까 중국에 있다 그랬죠? 원하느냐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그 현판에 뭐 어떤 시가 적혀져 있는데 그게 이제 중국의 한산사를 그 원하는 뭐 그런 내용의 시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약사전의 육면각은 약사전을 갔다는 얘기는 또 절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한산사가 한산사라는 절이 있나 한번 쳐볼게요. 거기야 뭐 중국에 있는 지명을 다 따다가 우리나라에도 많은 그 절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한산사가 있을 수도 있겠구만. 내건강 쪽에. 불행하게도 여기 지식백과에 나와 있는 거는 한산사는 전라남도 여수시 봉산면에 있는 고려시대 때의 사찰이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중국에 있는 중국 장수선 수저우시 평차오진에 있는 사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따온 거야. 그냥 이름을 따다가 명칭을 만들어서 이것도 한산사도 당대의 고승 한산이랑 한산습득인가 보네요. 오마이갓. 당나라 때. 한산사니까 한산습득 고승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한산이라는 게 고승이 뭐 한 명밖에 더 있겠으니까 한산습득. 그래서 이것도 내내 그거 맞는 것 같아요. 약사전의 용명각은 만월 세계 여기로다. 이거 보니까 중국에 있는 절을 이렇게 그 이름을 따다가 한산사라고 했는데 실제 현재 이름에는 남아있지 않아요. 제50편의 한산사는 중국 장수성의 소주성에 있는 중국의 유명한 사찰로서 사찰내의 약사전과 용명각까지 상세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로 봐. 이 작자는 이곳을 직접 방문하고 기록한 것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지만 뻥일 거예요. 글쎄 다녀왔을까 과연? 뭐 아무튼 중국 것을 많이 따오고 있으니까 이 금강산 유상가의 진국 지명에 대한 오류는 더욱더 혼란을 가중시켜요. 계속 이 금강산 유상가에 중국 지명을 끌고 온다는 얘기죠. 중국 지명을. 그 특색이 지금 112번에도 또 있어요. 거참 신기하죠. 이거는 진한 전쟁 상관없고 이것도 또 이상해. 진나라 한나라 전쟁이 뭔 상관이에요 여기에서 지금. 그래요 안 그래요? 진한 전쟁 상관없고 또 여기는 무릉도원. 또 무릉도원은 또 왜 나오노? 무릉도원이 여기가 있다. 여기를 너니 하는 거 보니까 진나라 한나라가 뭐 전쟁을 했건 뭐됐건 나한테는 상관이 없고 여기가 과연 무릉도원이더라라는 말을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봄은 3월이지 또 거기 금강산 내금강이지 뭐 이러니까 이거를 표현하고 작자의 의도는 이거 같고요. 그러네. 여기 나오잖아요. 춘내 범범. 이 범범이라는 것은 막 넘칠 범자니까 우리가 범람한다고 하잖아요. 범람. 그러니까 봄이 넘쳐나 춘내가 넘쳐나게 왔다는 얘기니까 봄이 넘쳐나고 또 도화수에
복숭아도 복숭아꽃이 막 강물에 막 흘러가요. 왜냐면 복숭아꽃이 막 지면 막 강물에 막 흘러가잖아요. 도하수에 어단자가 또 이제 어단자를 또 써요. 단자냐 어주자냐 어주자다. 어주자 배주자자 배를 타고 있으니 여기가 뭐더라 원수로다. 배주자가 원수 어주자가 위에 시는 제112편으로 진나라 한나라의 전쟁은 천녀다 하고는 무슨 상관이란 말이냐. 다만 무릉도원이 바로 여기고 보니까 봄이 온 세상을 뒤덮으니 도화수의 어주자가 원수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한나라를 거론하고 무릉도원을 언급하는 중국의 지명을 노출시키고 있는데 작가가 잘난 척하는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이. 그러니까 온갖 현학적인 말은 지금 다 끌고 오고 있어요. 지금 한번 봅시다. 어주자를 갖다가 우리가 고기잡이빼라고 하잖아요. 고기잡이빼라고 그냥 할 일이지 뭔 어주자 같은 소리 하고 있어. 그래서 자자가 붙어 있으니 어부겠지 뭘. 에이? 왜냐면은 어주는 고기 잡는 배, 자가 붙어 있으니까 고기잡이꾼 어부. 그렇네. 어부를 이렇게 어주자가 이렇게 아주 멋지게 자기 표현으로는 쓰고 있어요. 지금 고기잡이배가 어부라고 한다 이 말이지. 그런데 여기가 지금 원수라고 썼는데 원수가 또 더 좋은 말로는 구복원수라고 하죠. 구복원수. 우리가 구복원수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라고 해서 쓰는 말인데 여기서는 뭐 아닌 게 아니라 뭐 그냥 그런 뜻보다는 목구멍이 구복이 앞에 붙으면은 구복원수지만 뭐 여기서는 말 그대로 그냥 우리가 말하는 그 원수 원통할 원수란 말이에요. 원수수. 예. 그래서 왜 이 작자가 그 어주자가 원수라고 했네. 이제 이 봄이 막 범람해서 넘쳐서 오니까 그 물에 막 복숭아꽃이 막 떨어져서 너무 멋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아마 그 고기잡이배들이 다 잡아서 그냥 지나가면은 다 없애버리나 보지. 뭐 어쨌든 간에 이 좋은 물이 흘러가고 있는데 어주자가 원수라고 썼어요. 이상한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또 다시 140수에는 또 뭐라고 있어. 여기도 또 잔뜩 또 그 뭐를 써놔요. 중국의 이름을 지명을 써놔요. 이때 아니 보게 되면 이때는 언제요? 봄이 막 넘쳐날 때 이때 아니 보게 되면 어느 날을 기다릴까. 그래가지고 나중에 내년에 봄에 또 온다고 한양길이 온다고 맨 마지막에 썼죠. 그래가지고 이 시 속에는 너무나 중국 강 이름이나 이것도 강국이에요. 소산강. 우리가 소산강이라고 해야 하네요. 소산강의 좋은 팔경. 근데 이 소산강이 중국에 있는 강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 이 소산강을 우리나라도 소산강을 소산강이라고 한답니다. 소양강 처녀 노래 있죠. 해점은 소양강에 그 노래 있잖아요. 그 소양강이 이 소산강이래요. 그러면은 이 소산강은 어디냐면 중국에 있는 아주 이름 있는 강이에요. 엄청나게 유명한 강인데 그게 이제 그 동정호 있잖아요. 동정호 이태백이가 그냥 날이면 날마다 시를 짓는 이백이 지는 그 동정호의 남쪽에 이 소산강이 있대요.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 소양강을 소산강이라고 하는 걸 보니까 여기에서 소산강에 좋은 팔경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 선비가 그 강원도 거기에서 소양강 쪽으로 지금 내려오고 있는 것 같아요. 소양강 쪽으로 내려오니까 경선사 하는 거는 전혀 방향이 다르죠. 그러니까 여기서 소산강에 좋은 팔경 이렇게 보니까 이게 그 소리예요. 여기서 또 뭐냐면 진화천지. 여기서 진화는 뭐죠? 진화는 중국을 진화라고 해요. 중국의 다른 이름을. 진화천지 진동하고 그러니까
중국 냄새 펄펄 난다 이런 쫙 지금도 동진화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동남아를. 그러니까 이 진화가 중국 냄새가 펄펄 나더라. 뭐가 소양강만 바라봐도 소상강이 생각난다 이런 얘긴데 너무 우리가 그걸 사대주의 이씨 그냥 사대주의에 찌들찌들하게 그냥 이 물든 이 작가가 이걸 쓴 것 같아. 소상강의 좋은 발경 진화 천지 진동하고 이 작품은 제 140편인데 이 시 역시 중국의 소상강의 좋은 발경을 칭찬하고 있더라 이런 말이에요. 소상강은 200의 시에서 자주 노래하고 있는 동정호의 남쪽에 있다고 하니 이 시 또한 시의 흐름상 많은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 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고 또한 소상강을 거론해서 중국 소남선 동정호 남쪽에 있는 강을 노래하고 있는 것도 이 부족해가지고 이 진화천지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니 그것도 부족하냐? 갖다 대고 진화천지는 했어. 진화천지를 표현하고 있는 시는 정말로 이 사대주의에 물든 이 조선시대 유생의 찌들찌들한 아주 이 사고방식 중국을 노래하고 있다는 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 경화선사 시에 딱 이 소상강 하나가 떠요. 언제? 전봉 1903년 이후에 어디에서 윤필암에서 하한 건 기념사진이나 하나 찍자. 왜 경호선사가 떠난다는 걸 알으니까 경호선사가 일부러 기념사진 찍자 그래가지고 윤필암 앞에 있는 3층 석탑에서 찍잖아요. 거기 찍고 남전당 한규랑 이거 전옥년이랑 데리고 이걸 도는데 거기에 가서 이 소상강 얘기를 하고 있어요. 소상강의 가을이 깊어 이걸 하면서 그놈들 나쁜 놈들 생각을 해요. 신기하다. 그래서 거기가 소상강이 지금의 소양강이다 이런 얘기야. 소양강 천연. 살다가 이렇게 찌들찌들한 인간들은 처음 봤네. 뭐 하는 거야? 그때 때는 바빠가지고 이게 대충 했는데 지금 보니까 열불나네 이것들. 에?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누가 얘기나 보자. 야 146번에 또 나와요. 금강만도 흩어지니 풍내수면 이때로다. 이것도 뭔 소리. 금강만도 흩어지. 뭔 금강만도가. 풍내수면 단풍이 막 쫙 물에 뜨는 것이 이때로다. 또 적벽강 나오잖아요. 적벽강은 뭘로 유명하죠? 적벽대전 뭐냐? 그거 뭐지? 삼국지. 네, 삼국지를 몇 번을 봤는데 이 적벽대전에서 오냐. 그래서 대관량의 적벽강에 배를 타고 또 매달려. 어디에 매달려? 현종암. 글쎄 여기는 매달릴 현자인데 이름이 바위 이름이군요. 현종암에 다다르니 적벽강에 배를 타고 현종암에 다다랐다. 이 현종암도 중국에서 아주 유명하죠. 경치가 아름답기로. 적벽대전 해볼래? 역시 이 146편에서도 중국의 적벽강이 등장하고 있으며 현종암도 등장하고 있어. 중국에서도 경치가 아름답기로 유명한 곳으로 이곳에 여행한 작가가 이걸 그렇지 않아. 작가가 이 시를 읊고 있는지는 매우 혼동을 일으키는 시라고 말할 수 있는데 참 이 트릭을 너무 많이 넣어가지고 이게 좀 헷갈려요. 중국 지명이 갑자기 이렇게 막 백메시스부터 나오기 시작하니까 이자가 지금 중국을 갔다 왔다는 거야. 자랑하려고 하는 거야. 뭐야 이게 지금. 그러한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더라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아이 징그럽다 이거. 아니야? 둘, 셋. 일단 여기서 자르자. 힘들어서 못하니까. 여기서 자르도록 하겠습니다.